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 문제는 이제 국회 공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이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.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. 체포동의 요구서는 24일, 즉 다음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요. 이로부터 24시간, 72시간 내에 무기명 포결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대표를 체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.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. 반대로 체포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경우, 즉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곧바로 기각되게 됩니다. 현재 국회 재적의원 총수는 299명입니다. 이 가운데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힘과 정의당, 시대전환을 합쳐서 모두 222석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네, 169석 대 122석의 차이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바로 민주당에서 28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입니다. 그렇게 되면 체포를 찬성하는 쪽이 50석이고 체포를 반대하는 쪽이 141석이 돼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연쇄 면담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28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 왜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냐는 점입니다. 해답은 바로 헌법 44조에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.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엄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 특권이 부여됐을까? 바로 권력이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게 일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사법적 상황이 과연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 비리를 놓고 거꾸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인지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.